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그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의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지난주 헌재 그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예.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계십니다마는 정청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메모가 총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메모는 홍장원이 뭐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는 각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첫 번째 메모는 뭐 어제 지난주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요. 근데 두 번째 메모, 즉 12월 3일 밤에 정서해줬던 메모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모가 이 메모인데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인지 아니면 가필한 상태의 메모가 하나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모까지는 보좌관이 작성했던 세 번째 메모까지는 이런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이런 뭐 직급이 있는 메모가 아니라 사람 이름만 있는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고, 지금 이 메모는 직급이 등장하는 이 메모는 4번째 메모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을 가지고 쓴 메모는 2번째 메모이고, 그거는 보좌관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메모가 3번째 메모입니다.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써보라고 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서 자기가 썼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함으로 쓴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좌관이 자기가 쓰지 않았으니까 가필이 된 메모가 이제 하나가 더 원장님, 저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보좌관이 쓴 메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필된 걸 4번째 메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3번째 파란색으로 보좌관이 작성을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 홍장원 1차장이 줬던 포스트잇에 있는 메모를 기억해서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포스트잇을 본 그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저런 직급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포스트잇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한번 정서를 했던 2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한번 정서를 했죠.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즉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받은 걸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홍장원 1차장의 보좌관은 몇 명인가요? 한 4-5명 됩니다. 아직도 전부 다 그 계엄 당시에 있었던 보좌관들이 전부 다 재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좌관한테 확인했다는 그 확인을 언제 하신 건가요? 그 12월 4일 날 헌재 증언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헌재에 나와야 되니까 준비 차원에서 그 준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한 거는 아마 한 그저께쯤,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증의 3, 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서 내용 그리고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 한번 보세요. 줄차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서.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생각이신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분명히,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그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서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 간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걸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21항까지 생략하고요. 22항입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5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5층 대통령 집무실 옆에 붙어 있는 대접견실에 도착을 하셨죠. 네, 도착하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셨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21시경에 조태열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원탁 형태의 탁자에 앉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이 도착하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왔습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대접견실로 한참 있다가 예. 왔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2월 4일 심판정에서 증인과 국가안보실장이 20시 30분경에 함께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네요. 제가요? 아니요.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예. 제 기억에는 확실합니다. 제가 도착했고 외교부 장관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같이 보고 둘이 같이 예, 집무실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4망입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지난번에 나와서 원탁 테이블에 A4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원탁에서 제가 종이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으로부터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해외 공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셨고요. 최상목 장관도 A4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25항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준 것이 없고 계엄에 관해 구두로 지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 피청구인은 2025년 2월 4일 심판정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정원장인 증인에게 국정원의 계엄 사무에 관해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엄 발표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국무위원들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잠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각 부처가 이제 가서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잘 하자는 말씀,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로 좀 기억이 되고요.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그건 없었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워딩 그대로 한번 보시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날 밤에 1대1로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청구인 초기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7명을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 안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항 생략하고요. 28항입니다. 그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는 없었고 대통령만 만났다라고 진술하셨죠.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 예, 맞습니다. 예. 대접견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31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32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 2, 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 네. 2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 전 국민이 제 생각엔 전 국민이 계엄이 되면 방첩사에서 비상 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